여러분들은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며 부지런한 기술을 발전시킨 대가로 우리는 디지털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시공간까지도 뛰어넘는 생활을 얻은 현재. 그러나 앞만 보며 질주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디지털 소외 현상. 우리에게 찾아온 4차 산업혁명, 과연 모두에게 진정한 혁명이었을까요? 디지털 약자 중에서도 고령자들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신체 능력이 변화를 겪게 됩니다.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시력과 청력이 약해집니다. 기억력도 감퇴하여 한번 배운 것을 곧바로 다시 기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신체가 둔해지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에는 겁을 냅니다. 그나마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할 수 있지만 바쁜 자식들에게 매번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어렵고 자식들이 마음먹고 과외를 해주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고령자들은 그렇게 디지털 세상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그래프를 보면 디지털을 활용하는 수준이 연령대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년층 이상의 디지털 활용 능력은 심히 단순한 작업에 그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전송하는 것, 인터넷 뉴스를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미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정보와 기술은 더욱 무궁무진합니다. 예컨대 이제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은 창구에서 예금 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에 디지털 금융 고객보다는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대출은 반대로 높은 금리를 매깁니다. 은행에 방문한 고객들이 되려 손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최근 은행은 비용 절감을 위해 점포를 줄이거나 창구 규모를 축소하고 있어 직접 은행에 방문하려면 예전보다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인터넷으로 은행 업무를 보는 법을 알지 못하신 어른들께서는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생선가게에서 영상통화를 합니다. 통화 영상 속 아내와 의논을 하며 좋은 생선을 고릅니다. 그게 무엇이냐고 묻는 생선가게 주인 할머니에게 남자는 디지털 세상이잖아요 라고 답합니다. 생소한 단어를 들은 의아한 할머니는 뭔? 디지털? 이라고 말하고 이 장면은 시청자에게 웃음을 유발합니다. 무려 18년 전에 인기 있었던 LG전자의 TV 광고입니다. 2019년 현재 2001년에 방영된 이 광고를 보면 구식이고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디지털이란 단어가 생소하게 들리던 시절이 고작 20년 전인데 그동안 디지털 세상은 빠르게 변해왔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표를 예매하고 터치스크린 키오스크를 이용해 음식을 주문합니다. 현금과 카드 없이 QR코드를 찍어 결제하고 은행에 가지 않고도 1분도 안 되어 타인에게 돈을 송금합니다. 2001년에 뭔 디지털? 이라고 말씀하셨던 할머니께서 이제는 디지털 세상에 적응하셨을까요? 또 하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언택트 서비스인 키오스크입니다. 은행 ATM기와 비슷하죠. 하지만 ATM에 비해 키오스크는 메뉴가 훨씬 더 많고 복잡합니다. 햄버거 하나를 고르더라도 햄버거 종류, 추가 주문, 음료 등 단계가 많은 데다가 어떤 음식인지 사전에 알고 와야 한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누군가 음식의 메뉴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만 하더라도 메뉴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사용이 쉽습니다. 인건비도 아낄 수 있고 익숙한 사람에게는 효율적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경우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키오스크가 모두에게 효율적이지는 않습니다. 공항에 가면 항공권 티켓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키오스크를 많이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처럼 많은 사람들이 키오스크를 사용하진 않습니다. 더욱이 효율적인 키오스크를 사용을 위해 직원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계와 사람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디지털 문화가 생활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확산돼가는 요즘 모든 게 디지털화되다 보니 그 분야에 무지한 사람들은 그만큼 많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고가의 스마트폰을 구매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사용이 서투른 중년층과 노년층,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 디지털은커녕 한국 사회에 적응이 어려운 탈북자나 이주 노동자, 결혼 이민자 등은 일명 디지털 약자 혹은 디지털 문맹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디지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편리해질수록 아이러니하게도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누군가는 점점 불편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발표한 2019년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 보고서를 보면 60대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의 73.6% 수준인 걸로 나타냈습니다. 70대 이상의 경우 35.7%로 디지털 소외 계층 현상이 한층 심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소비가 더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감염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와 서비스 공급자와 직접 마주치는 일은 계속 줄어들 겁니다.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고 택시는 전용 앱으로 출발지와 목적지를 지정 후 호출하면 기사와 대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음식점에서는 키오스크로 주문하니 종업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병원 치료도 환자의 상태를 사전에 받아 원격 치료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권도 ATM으로부터 시작해 신규 통장 개설까지
비대면인 언택트 업무를 진행 중입니다. 낯선 절차와 작은 글씨, 기다리는 사람들의 눈치까지 디지털 소외계층은 노년층으로 갈수록 더욱 심해지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앞장서 정보화 교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목표는 디지털 소외를 막고 디지털 포용 사회를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 소외 계층이 없는 디지털 포용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들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에 소외받지 않도록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음성이 나오는 기기라던가 직관적인 구조로 된 단순한 기기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이 커뮤니케이션이나 엔터테인먼트를 중심으로 사용될 당시에는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은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이 뱅킹이나 쇼핑 등 일상생활 곳곳에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사용 여부에 따른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즉,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인터넷상에서의 가격 비교를 통해 저렴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반면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소매점에서 더 비싼 값을 주고 동일한 상품을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5G 기반의 지능정보기술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이나 건강관리와 같이 특정 목적에 최적화된 IoT 기기를 통해 질병 예방 및 원격 진료의 혜택이 증가하는 만큼 활용에 따른 격차의 양상이 교육 격차, 건강 격차, 궁극적으로 삶의 질 격차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언택트 소비는 키오스크를 넘어서 재택근무와 금융 서비스 등 점차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숙명여대 경영학과 서용구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는 비대면 소비 문화가 완전히 자리 잡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층, 세계를 뛰어넘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사회는 특별한 계층만이 아니라 편리한 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사회일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가속화된 언택트 소비가 만들어낼 미래 디지털 사회, 조금씩 대비해야 충격이 적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고령자용 UI도 필요하지만 고령자용이라고 해서 디자인 요소를 아예 배제하거나 고사양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령자들도 교육을 통해 충분히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편견을 가지고 일찌감치 배제한 것은 아닐까요? 디지털 소외계층을 배제하고는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디지털 사회를 이루기 위해 정부와 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개인의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사연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작은 편견들이 사라진다면 점차 편견 없는 행복한 세상이 되리라 믿고 있는 버터플라이 임팩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